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노자, 장자 등으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도 백수였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의 양반, 인도의 양반 계급인 브라만, 이들의 공통점 역시 백수다. 직업과 노동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백수야말로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고매하고 보편적인 코스가 아닐까. 이 글쓴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백수의 의미를 뒤집어 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백수는 실패자, 낙오자, 혹은 능력 없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글쓴이는 말한다. 오히려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택한 고귀한 직업이 백수라는 것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백수가 있는 우리나라 백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절이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우울한 건 단지 백수라서가 아니다. 백수라는 상황의 질에 겁을 먹고 자신을 꽁꽁 가두어버린 탓이다. 진실하게 자신을 내보이고도 못하고 타자와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경멸한다. 노동의 소외, 화폐의 망상이 만들어낸 질곡이다. 이제 과감하게 거기서 탈주해야 한다. 이 구절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도 백수의 입장으로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을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이 느껴져서 내가 먼저 관계를 단절해 버리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백수는 이제 가족이 전부라는 전제에서 탈주해야 한다. 가족은 베이스 캠프지 귀환처가 아니다. 솔직히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 혈연적 유대, 정서적 애착으로 묶여 있어서다. 합리적 대화나 이성적 관계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집착 아니면 부채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장한 다음에는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한다. 부모도 자식을 놓아야 한다. 아니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생이 좋은 길벗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애증의 소용돌이 휩싸여 점점 헤어나오기 어렵다. 20살이 넘어서도 백수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지하면서 부모 말을 어기로 내 멋대로 하면 자주 다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해줘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은 성인이 됐다면 따로 사는 게 서로의 건강이나 관계에 더 좋은 듯하다. 나 역시 26살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29살까지 부모 집에 얹혀 살다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라 하는데 나는 병원 돌팔이 의사한테 대인 적이 있어서 안 간다고 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다퉜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동안 모은 2천만 원으로 법원 경매에 나온 싼 집을 물색하다가 14평짜리 빌라를 하나 3,500 정도에 사가지고 독립을 했다.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대출금 한 400만 원 정도 남았고, 혼자서 집안일 오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우리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체중인 체중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뭐 하여튼 뭐 서로 뭐 안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더 건강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청년 백수들이여, 집을 탈출하자. 지성이란 무엇인가? 존재와 세계에 대한 탐구다. 시험과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닌 자신을 위한, 나아가 생명을 위한 배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거창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거 없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난 누구, 여기는 어디? 질문도 좋다. 아니,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거룩한 질문도 없다. 모든 배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가. 여기서 출발하여 계속 질문을 생성시키면 그게 바로 지성이다. 지성의 비전을 공유하면 우정은 깊어진다. 지성과 우정이 존재의 무게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백수의 삶은 찬란해진다. 연암이 바로 그랬다. 우울증을 치료한 뒤 백수의 길에 나선 다음 지성의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름하여 백탑 청년. 백탑 근처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서 수시로 천문지리, 문사철, 이용후생, 음악, 예술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공부를 함께하는 모임이었다. 백수 지성의 탄생. 이들 모임은 결코 무겁고 비장하지 않았다. 유쾌하고 경쾌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배움이란 법기 즐겁지 않으면 배움이 아니므로 연암은 이 모임을 통해 유머와 지성을 연마했고, 그것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열화로 가는 여정에서였다. 나도 실은 꿈꾸는 게 이런 뭔가 고시나 이런 게 아니라 나나 철학에 대한 어떤 좀 더 마음에 대한 좀 더 탐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걸 나누는 이제 친구가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게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사실은 진정한 길 아닐까. 백수에겐 꿈이 필요 없다. 사는 것 자체가 꿈이자 직업이기 때문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관계와 활동이다. 노동에서 활동으로. 요즘 60, 70세대들이 집을 팔아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6개월, 1년씩 산다고 한다. 멋지다. 한데 여행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지금 당장 떠나면 되지 않나. 백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세계 곳곳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싶은 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다.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길 위에 나섰다. 정복과 약탈을 위해, 교역을 위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누구든 길을 나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신분제와 직업, 국경 등 각종 장벽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동의한다. 나도 무전여행이란 여행지를 보면서 가슴이 뛰고, 나도 저렇게 한번 가봐야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이번 6월 말에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무전여행으로 국내 전국을 일주할 생각이다. 무전여행으로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뭐 어쨌든 여러 배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적으로 청년기의 통과 의례란 낯선 곳을 떠돌며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던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봐야 거듭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우리 시대 청년의 비극은 오직 시험 공부에 올인하느라 통과 의례를 제대로 겪지 못하는 데 있다. 고로 시험의 궤도에서 벗어난 백수만이 목기의 역동성을 누릴 수 있다. 백수가 된다는 것은 시간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백수도 경제활동을 하고 뭔가를 배우느라 바쁘다. 하지만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부자들은 거의 다 타임 푸어다. 시간에 쫓들리는 처지라는 거다. 백수는 반대로 타임 리치, 하루의 시간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면 누구든 가장 먼저 여행을 기획하게 될 것이다. 이름하여 주유천하. 백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딱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룬다. 신랑은 친구가 하나 생기는데 그나마 여자다. 신부는 이야기 상대가 하나 생기는데 그나마 남자다.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대개 돈이나 권력, 섹스나 자녀, 양육 같은 것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실 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만으로 사람이 너무 모자라. 남편과 아내, 아이 몇 명만으로 가족이라 할 수 없다. 그건 아주 허술하고 취약한 생존 단위다. 일제히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보족 남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친한 친척이 600명이나 되었다. 나도 부모와의 관계가 파탄난 까닭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기대했다. 부모이기도 바라면서 친구이기도 바라면서 내가 인생 망한 얘기를 했을 때 괜찮아 혹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상담사, 전문 심리 상담사 같은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요. 그들도 직업 전선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은 한 명의 가장과 한 명의 엄마였을 뿐이다.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벌컥 성을 내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병원이나 가봐라 이런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그저 부모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닐까.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도 다 관계를 딱 한 명에게 올인하기 때문 아닐까.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얼마나 무서운 집착인가. 잠만 잘 자도 대부분의 병은 치유된다. 거꾸로 불면증은 모든 병의 원인이자 출발이 해당한다. 숙면이 양생의 포인트가 되는 건 그 때문이다. 숙면을 취하려면 햇빛 속에서 하체를 움직여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 속에서 불면증이 많은 건 그 때문이다. 햇빛과 걷기라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서다. 공감한다. 여기서 덧붙여서 불면증을 예방하는 습관.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파가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몸을 놀라게 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게 한다. 특히 찬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하면 몸이 놀라서 잠을 이룰 수 없게 한다. 백수는 직업이 없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처럼 정해진 코스가 없을 뿐이다. 정규직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자본을 모으지만 백수는 떠나기 위해 노잣돈을 모은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가장 반경제적인 범주에 속했다. 인문학이 밥이 되고 돈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전국 도서관, 시청, 구청 등의 대민사업은 인문학이 주류다. 나만 해도 그렇다. 고전을 좋아하는 중년 백수였을 뿐인데 갑자기 인문학 붐을 타고 전국 곳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경제적 유용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 충분히 철학을 공부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다만 쉬운 길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소위 잘 나가는 안정적인 직장처럼 어떤 시험에 어떤 점수를 받아서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뭔가 철학적 주제나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도 좀 맞아야 되고, 또 내가 이런 뭐 녹음이나 어떤 내 생각을 글로 쓰는 활동을 이제 또 계속하고 또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꽤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고 어떤 분야든 10년을 갈고 닦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슬플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읽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답을 알려줄 것 같은 책을 읽고 그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글 쓰었기 때문이다. 즉, 목표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서울을 가기 위해서 뭐 어떤 교통수단을 타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과감하게 해야 나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연암은 청나라 문명에 대한 시기심이 솟구쳐도 관찰을 멈추지 않지만 장복은 청나라는 되놈이라는 편견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러니 같은 곳을 간다 해도 같은 곳이 아니다.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라. 그러면 걷고 움직이고 말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탄생한다. 백수는 규율과 제도에 갇힌 노동은 거부한다. 대신 뭔가를 창조하고 관계를 확장하는 활동은 언제든 오케이. 유튜브건 팟캐스트건 자유롭게 활용해서 자기를 표현하면 된다. 기술은 준비되었으니 문제는 콘텐츠. 결국 이야기가 핵심이다. 이야기를 창조하려면 거듭 말하지만 자신을 탐구하고 타자와 접속하기. 취준생인 혼밥 쪽이 위험한 건 그래서다. 접속이 없으면 변형도 불가능한 법. 자기를 알기 위해서 타자라는 거울이 필요하다. 말하기는 결국 글쓰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글쓰기나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글쓰기는 양생적으로 몹시 중요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몸의 전기신을 안으로 수렴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양생의 핵심이 발산과 수렴을 조화라고 한다면 현대인은 심할 정도로 발산에 쏠려 있다. 사방에 빛이 있다 보니 눈과 귀가 외부로 향해 있을 뿐더러 욕망 역시 늘 위로 솟구친다. 불면증, 우울증 같은 병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심은 발산하는 기운을 안으로 거두는 것인 바, 글쓰기는 기운을 수렴하는 데 있어 아주 유효하다. 글쓰기는 업되거나 들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할 뿐 아니라 정신이 투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 코드, 낱말의 흐름에서 이탈해버리기 십상이다. 이야, 글쓰기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글쓰기가 좋구먼. 시험을 위한 공부는 그저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 낭송하고 글 쓰고 이런 거 자체가 건강하게 공부하는 거였네. 선조들이 이게 그렇게 공부 하늘천 따지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다 있었고, 그리고
글 쓰는 그 일기 쓰는 뭐 이순신 장군 같이 그렇게 일기 쓰는 그런 다 이유가 다 있었지. 그런 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다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병은 사실 조화에서 무너져서 그러지 않을까.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움직이고 과로사와 영양 부족으로 빨리 죽었고, 지금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영양 폭발로 비대해져가지고 과요불급으로 결국에 죽고 병들고, 그 조화를 잘 이루면 이제 천수대로 살 수 있게 한 게 뭐 자연의 이치 아닐까. 근데 결국 핵심은 마음의 평온 아닐까. 작가라도 어떤 주제를 며칠 내에 끝낸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쓰는 글과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글을 쓰고 출판사에 투고하는 글과 어떤 글이 건강에 좋을진 자명하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결론은 허무다. 그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다.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조용필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고, 최다, 최장 온갖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록에 도전하고 싶냐? 난 뭔가에 도전한 적이 없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하다 보니 그런 기록을 갖게 된 것이다. 맞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한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9번이나 강을 건넜지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 경지였다. 박지원이 열하로 향하는 도중에 말을 타고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성거리고 앉아가며 생사를 걸고 생사의 위험에서 깨달은 바다. 배움이 없으면 삶은 반복에 빠집니다. 동일한 패턴, 유사한 회로에 갇힙니다. 고로 반복은 죽음입니다. 반복의 생성으로 이것은 생존의 필수 전략입니다. 그럼 뭘 배울까요?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욕망과 성의 원리에 대해서, 감정의 흐름과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동서고금의 자연 철학에 접속하게 됩니다. 몸과 삶과 우주, 삼중주 이런 암을 이르어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는 파동입니다. 고로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백수는 모름지기 이 지혜의 파동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백수의 삶은 충만해집니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책을 펴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지복이 있을까? 그 다음엔 그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는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 고전의 지혜를 오늘의 현장으로 옮기는 전령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때 인문학은 분과가 아니다. 지식과 사람을, 암과 인생을 연결하는 지적 상상력이 곧 인문학이다. 곧 이 삶의 매트릭스에서 세상의 모든 공부가 다 연결된다. 그래서 지혜다. 이 지혜의 바다를 유영하면서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활동이 일상이 되는 길, 그것이 백수의 비전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백수 탈출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전은 분명히 지금도 뭔가 교훈을 주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자체만 번역하면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사실은 너무 좀 동떨어진 이야기란 생각이 들 때가 꽤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내가 지금 사는 이 땅, 이 한국에서 여러 문제를 이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걸 이제 번역하면서 내는 작업만 해도 충분히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의외로 인문학 책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이다.